안녕하세요. 불인이 경매 Q&A 알쏭달쏭 경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치권과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과 가압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내동의 한솔 에리저 8차 아파트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동 405의 9 강동역에서 가깝습니다. 이게 두 동짜리인데 큰 아파트들이 오를 때는 이 한솔 아파트도 따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고 2019 타경 540-375 사건입니다. 2019 그러면은 2019년에 감정평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지금 보면은 5억 6,600만 원이 감정가격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8월 23일이죠. 이날 이후에 그러니까 8월 하순경에 감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거래된 거는 5억 8천에 된 게 있는데 이게 지난 7월이었었는데 8월 9월에도 정부의 강력한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고, 실제 부동산 시장에 나가보면은 아파트에 전세도 없고 매매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네이버 매물 시세에 보시면은 같은 평형이 7억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입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2층은 뭐 6억 3천도 있습니다만은 입찰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경매 기일은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월요일만 경매를 진행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억 6,600만 원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살펴보면은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지은 지가 뭐 한 10여 년 되었기 때문에 유치권은 제가 볼 때는 성립이 안 되는데, 유치권은 그리고 이 불인이한테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아직은 아니고 경매를 그래도 중상급이나 상급 정도 했을 때 깊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건 성립이 안 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때는 이 금액만큼을 감하고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금융기관의 그 대출 담당자들이 그 유치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걸 참고로 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억에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1억 9,600이니까 약 2억 정도 빠지고 4억 기준으로 대출이 뭐 40%면은 1억 6천이 되겠죠. 그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아봐야 4억의 절반인 2억 정도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6억이라 그러면은 40%하면 2억 4천까지 보통 대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뭐 경기도 조정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뭐 권리 분석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건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뭐 이런 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회로 해놨는데, 경매가 임의 경매도 있고 강제 경매도 있죠. 임의 경매라 그러면 건저당권 가지고 하는 거고, 강제 경매라 그러면 가압류해서 소송하고 난 뒤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을 해서 그 권리를 가지고 경매 넣는 거를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때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선순위일 때 말소가 되지만은 뭐 경매 신청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다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세권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인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건물 전체에 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601호다 가정하면은 601호 전체란 얘기죠. 601호에 대해서 2분의 1, 즉 건물 1분에 설정된 전세권은 예외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치권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제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계를 고치려고 시계방에 갖다 맡기면은 시계 점포에서 수리를 해주죠. 그리고 시계 맡긴 사람이 돈을 주고 찾아가야 되는데 돈을 주고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 시계 점포에서 갖고 있을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그 돈을 안 주면은 뭐 안 내줘도 되는 거죠. 그걸 유치권이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뭐 여기에 보통 뭐 법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아까 시계로 말씀드릴 때 시계 수리 다 하고 나서 내주면은 돈을 받아야 될 뭐 변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게 유치권이 성립되는 뭐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에 공사비를 못 받았을 때 시공업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경매에서는 일반적인 사례이니까 그런 것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좀 더 이제 불이익을 탈출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유치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뭐 금전 채권 이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투는 중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재판상의 집행 보전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명의 이전이 잘못됐다든지 내 거를 제3자가 뭐 인감을 이주해서 가져갔다든지 이럴 때 급히 그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은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제가 재판에서 승리를 이기게 되면은 승소하게 되면은 저한테 빼앗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처분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처분 금지 가처분 뭐 짧게는 그냥 실무에서 가처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부동산 경매에서 선순위로 가처분이 있다면은 이 물건은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맨 앞에 있을 때 그 다음 건조당권이나 뭐 가압류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되고요. 가처분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다면은 입찰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에 대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압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압류했을 때 그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팔아먹더라도 그 가압류 금액은 사가지고 간 사람이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압류권자는 돈을 안 갚으면은 재판을 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가지고 그 권리를 이용해서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자체를 가지고는 경매를 넣을 수가 없고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일 경우에. 그리고 대항력에 대해서 우리 부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일반적으로 대항력 그러면은 세입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은 오늘 밤 12시가 지나야지만 다시 말해서 그 다음날 0시가 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인이 낙찰 대금에서 그러니까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대항력을 갖추고 즉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그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임차 보증금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까지 정상적으로 했는데 5천만 원인데 내보다 앞서는 돈이 5천만 원 있고 8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3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1억이 넘게 1억 2천에 낙찰되었다면은 2순위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최선순위라면은 무작정 뭐 배당 요구 했을 때 그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4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더라도 4천만 원은 배당금으로 받고 1천만 원은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최선순위일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도 보면은 권리분석. 이거는 지금 압류가 날짜가 뒤졌는데도 앞에 써놓은 거는, 배당을 할 때는 압류가 최우선 변제되고, 뭐, 당해세라든지 국세 우선 변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써 있을 뿐이고,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2017년 7월 10일이잖아요. 날짜가 뒤지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신경 쓸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도 뭐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아까 물으셨죠. 이것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처분하고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담보 가등기 아닙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선순위라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다면은 이거는 별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일 때는 인수한다는 얘기는 낙찰받은 걸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순위일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순위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가처분하고 소유권 가등기 두 가지죠.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 다 후순위일 때는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가처분이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소되기 때문에 뭐 권리 분석상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